원래 내가 나중에 가수 제작할 텐데 너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제작할 테니까 꼭 찾아오라고 내가 가수 시켜주겠다고 해서 무슨 가수냐고 그냥 과일 한 줄 하나 더 시켜줘요. 우리가 프로로 추는 게 아니라 네. 춤을 좋아했죠. 대학생 중에 춤 잘 추는 친구들 중에 춤 잘 추는 그렇죠. 그런 애들이죠 저희는. 고등학교 때, 뭐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춤 잘 추는 친구들, 춤 좋아하는 친구들에 속했던 거지 우리가 춤을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문나이트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춤이 프로페셔널해서 방송에 나가서 춤을 춰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그렇죠. 없어요. 저희는 따로 꿈이 있었고 저 미대를 다녔으니까 이제 미술로 먹고 살아야겠다. 근데 춤은 내 그냥 취미. 그래서 춤을 좀 친구들이 잘 춘다 하니까 어디 가서 자꾸 추고 막 이랬던 것 뿐이죠. 근데 그러다가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거기 심사위원들이 발탁해주는 덕분에 이제 현지영화 와라 팀을 해서 프로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. 제가. 그냥 소개 다 받았어요 처음에. 그냥 그런 데가 있다더라. 거기 되게 음악이 좋다. 라는 정도만 춤 잘 추는 듣고 사람도 갔죠. 많다. 우리 그때 같이 이렇게 춤추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던 삐에로 승민이라고 있어요. DJ. 그분 얘기 듣고 이태원에 문나이트가 있다더라 해서 우리가 아마 89년도 여름방학 때 구준엽 씨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저는 강릉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 때 이태원에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. 갔는데 깜짝 놀랐죠. 우와! 놀랬죠. 그냥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. 우리가 계단 내려가는데 이제 처음 뭔가를 경험하는 그 설레임이지, 설레임이 있어가지고 막 멀리서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그 킥드럼 소리도 막 들리면서 걸어 내려가 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서 안에서 막 외국 분들이 춤추고 있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로.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주보고 춤춰요. 마주보고 춤추는데 어떤 사람은 테이블 위에서 춤추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에서 춤추고 화장실에서 춤추고 그리고 또 신기한 춤을 추고 또 심지어는 브레이크 댄스도 뭔가 웨이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뭐 바비 브라운의 런닝맨이라든가 이런 춤을 추니까 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해서 되게 신기해서 뭐 춤도 못 추고 그냥 일단 막 놀래서 구경만 했죠 뭐 멀뚱멀뚱. 원래 춤꾼이 모인 데가 아니라 거기는 원래 그 여기 우리나라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. 이태원에 그 미군 부대 분들이 와서 놀으라고 클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한국 사람이 미국 분들을 위한 영업 장소를 만들고 그래서 원래는 한국 분들을 안 받았어요. 왜냐면 뭐 자금성 싸움 나고 막 이러니까. 이제 한국 사람이 오면 또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또 트러블 생길까 봐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가 갔을 때 그때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준엽이하고 저하고는 좀 유행을 좀 빨리 따라가고 싶었어요, 되게. 그림도 그랬었고, 그 옷도 그렇고, 뭔가, 야, 저게 세계적으로 유행이다. 누가 뭘 했다. 그러면 따라하고 싶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마이클 잭슨 춤이라든가, 당시 바비 브라운 춤이라든가 막 따라하고 있었는데, 우리가 다녔던 한국 사람들이 오는 나이트클럽에서는 그 춤을 안 춰요. 좀 약간 유로 댄스죠.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는 빡빡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예전 어렸을 때 같이 춤췄던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. 너 뭐하고 지냈어? 난 대학 다니는데. 넌 뭐하냐? 그러면 나는 프로댄서로 일하고 있어. 그래? 막 그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공유하다가 이 친구도 이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춤들 막 연습하게 되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춤을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외국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수입하든가 아니면 문나이트에 가서 외국 친구들 아니면 댄서들이 춤추는 거 보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. 미국 방송이라고 있어요. AFKN 그거 보고. 그거 보면서 미국 AFKN 보고 새로운 동작을 또 연습하면 이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문나이트를 가는 거죠. 준엽이와 같이 가서 또 이렇게 또 추면 그 친구들도 저거 봐라. 그래서 또 하면서 그러면서 친해지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.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가 프로 댄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유행하는 한 클럽에서 댄스 경연대가 열리면 우리가 쓱쓱 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잘하는 건가?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레이디 시티라고. 레이디 시티 여인 도시. 그 당시 거기서 이제 디스코 대회가 유행을 많이 했어요. 그 당시 막 이태원 전 클럽에서. 근데 저희 동생이 성재와 형도가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이태원 놀러 왔다가 여기 그 LC라는 레이디 시티에서 디스코 대회 열리서 갔는데 자기네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버거웠나 봐요. 이 서태지 아이들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전화해서 형 와줘야겠어 부르잖아요. 그것처럼 저희한테 전화해서 형들이 좀 와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원래랑 나랑 가죽 잠바를 딱 입고 거기서 대회를 해서 저희가 상을 타는 바람에
그래서 그 거기 있던 심사위원 분들 중에 최진아 최진아 씨. 씨가 저희를 불렀어요. 우리 지금 데뷔할 가수 중에 현진영이라고 있는데 니네랑 같이 하면 안 되겠냐? 뭐 그리고 저희는 바로 군대 가려고 지금 휴학기를 내고 올라온 상태라서 군대 가기 전에 그럼 이거 한번 해보고 가자.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. 우리가 알기로는 그 문나이트에서 춤 연습을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. 음반을 발표하기 위해서 SM 첫 번째 가수 현진영이에요. 현진영이 거기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빼고 손님으로는 처음으로 와가지고 현진영이 외국 친구들한테 춤을 배우고 있었고, 근데 우리는 그 춤을 우리끼리 다 배워가지고 그곳을 갔었고, 아마도 현진영도 우리를 봤을 수도 있어요. 못 봤을 수도 있고. 근데 우리는 저 친구 뭐지? 왜냐하면 그 DJ하고도 친하고, 그 DJ가 야옹이에요. DJ하고도 친하고 외국 애들하고도 친하고 외국 애들하고 같이 또 춤추고, 뭐지? 이제 우리는 궁금했죠. 한두 번 가다 보니까. 근데 나중에 최진열 씨를 통해서 저 친구가 이제 음반을 낼 건데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. 그랬을 때 우리는 약간은 좀 거부 반응이 있었죠. 우리는 좀 있으면 이제 군대 가는데,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데, 대학생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, 근데 준엽이하고 저하고 이제 그래 뭐 1년 정도 있다가 군대는 갈 거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자. 아르바이트 셈 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날라다녔죠. 잘 췄어. 춤은 진짜 한국 사람 치고도 제일 잘 췄을 것 같아요. 한국 사람이 추는 토끼춤 중에서는 제일 잘 췄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볼때 제 생각에.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친구가 또 밤업소도 하고 브레이크 댄스도 췄어요. 근데 우리도 브레이크 댄스 췄단 말이에요. 근데 다른 이제 지역에서 춘 건데 우리 그 SM 지하에서 연습실에서 헤드스핀 한번 해봐요. 그런데 헤드스핀을 꽂는데 우와, 윈드밀 하는데 우와, 또 턴을 도는데 맞아, 턴을. 그 우리 백야의 그 누구냐 그 바르시니코프 그 친구가 11바퀴 도는데 현진이가 12바퀴를 도는 거예요. 12바퀴를 보는 앞에서 그렇게 돌더라고요. 이제 춤에 대해서는 우린 솔직히 아마추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는 프로였다는 거 보여주려고 백야에서 11바퀴 돌죠. 내가 잘 세봐요. 원래 딱 도는데 12바퀴를 우리 보는 앞에서. 그러니까 못하는 춤이 없어요, 현진. 진짜. 엄청나지. 재즈면 재즈, 브레이크댄스, 그래서 브레이크댄스, 뭐 뭐 요즘 소울, 펑키 스트릿 다. 댄스, 뭐 스트릿 댄스 뭐 다. 그때 당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우리가 본 사람 중에서.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자기가 잘 추는 춤에 대해서 그걸 몰라요. 테크닉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노는 맛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즐기는 맛. 이 친구를 보면 너무 잘하는데 기계적이에요. 막 신나고 표정이라든가 막 이렇게 자기가 즐겨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근데 우리가 본 그 춤추는 기계 중엔 최고였던 테크닉으로는 진짜 테크닉 최고인 것 같아요. 최고. 차원 형이 맨 처음에 준엽이한테는 안 그랬고 저한테 뭐 우리 그때 군대 가려고 막 이렇게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차원 형이 잠깐 불러가지고 원래 내가 나중에 가수 제작할 텐데 너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제작할 테니까 꼭 찾아오라고 내가 가수 시켜주겠다고 해서 무슨 가수냐고 형 과일 한 줄 하나 더 시켜줘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. 내가 청환이한테 그랬어요. 실화예요, 실화.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DJ가 무슨 프로듀서를 하냐 프로듀서, 뭐 이런 생각. 말도 안 돼. 가수 키워주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. 과일 한 줄에 소고기 튀김 하나 더 시켜줘요. 그러고 나 들어가 버렸어요.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쫙 나오는 거예요, 계속. 그래서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군대 있으니까 춤추고 싶고 나도 저런 무대 쓸 수 있을 텐데 현지형과 와와 있었는데 노이즈라는 가수가 나오고 김건모라는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. 휴가 나와가지고 창원이 형 만났는데 자기가 다 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, 그랬죠. 그게 이제 창원 형하고 좀 어느 정도 계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댄서로 또 창원 형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준엽이는 타기준이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타기준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8살 때 뽕다리 샤바라는 노래로 창원 형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된 거죠. 근데 그것도 창원 형이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수를 한 거지. 우리가 가수를 할 거라고는 꿈도 안 꿨지. 이게 노래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창원 형이 음악을 해준다니까 저분 음악이면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죠. 근데 솔직히 그 노래를 못한다. 뭐 클론 노래도 못하네, 랩도 못하네.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요. 왜냐면 우리 댄서니까. 래퍼들한테 야 니네 춤 못 추네? 그럼 너 기분 나쁘겠어요? 그 사람들 댄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준엽이는 그런 생각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댄서기 때문에 뭐 노래 못하면 그냥 막 불렀어요. 그런데도 우리가 그때 가수왕 받았잖아. 그리고 뭐 우리 같은 소속사 가수였지만 그때 뭐 신승훈 씨라든가 김건모 씨, 박미경 씨는 녹음실에 들어가지고 노래 한 곡 가지고
진짜 몇 시간을 고생하는 걸 봤어요, 제가. 그리고 그 노래 성공 못하면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한 4일 동안 노래 한 곡을 완성을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다 완성해요. 음반을.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아서 기대치가 우리는 낮아서 지금 불러도 음반하고 똑같이 부를 수 있어요.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, 그러니까 우리 노래 부르는데 안 힘들었다니까 작곡가가 힘들었던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있었고 뭐 이게 아니 근데 장난치면 창원이 아니지만 형한테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안 온다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. 네, 노래 부르면서 아 노래 부르면서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 공연도 그렇고 뭐 기대치가 없으니까. 근데 그만큼 김창완 씨가 그 이 흐름을 알았던 거죠. 그래서 우리 첫 방송할 때 방송 관계자들이 되게 많이 왔어요. 뭔가 좀 이렇게 소문도 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. 그래서 우리가 첫 방송할 때 그 방송 하나 하고 한 2개 정도밖에 할 스케줄이 없었거든요. 딱 첫 방 끝나고 나서 2달치가 쫙 밀려버렸어요. 리허설 끝나고 나. 리허설 끝나고 막 기립박수도 받고 우리도 놀랬지. 왜 이럴까? 깜짝 놀랐는데.